여기까지 분들만 고요. 아직 나는 활용이 너무 헷갈린다. 네. 연필 한 자루에 이제 100원에 팔면 80자루가 팔린대요. 그래서 가격 변동 가능성 때문에 여기 띄워둘게요. 이렇게 100원 80자루. 가격을 X1 내렸어요. 자, 아까부터 여기 내렸습니다. 이렇게 X1 내리면 판매량이 늘어나겠죠. 어. 근데 결론적으로 최종 가격에 대한 판매량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시장 분석을 통해 알았어요. 네. 어, 이번에는 마진엔 관심이 없고 총 매출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가가 없으니까 마진을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판매량, 그냥 매출만 보겠다 이거예요. 100원에 팔게. 얼마에 떼었는지는 알지도 마, 묻지도 마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최대 한 자리를 가격으로 구하라. 자, 이거 골라십시오. 왜 쉬워요? 이퀄 0. 선생님, Y는 해갖고 표준형 고쳐갖고 최대 갖고 해야지 왜 이퀄 0을 써요? 100이랑 마이너스 20이죠. 100이랑 마이너스 20이 근이죠. 자, 그리고 x가 뭐예요? 가격을 이제 내리는 거니까 x는 뭐 0보다 크거나 같겠죠. 0이 되면 가격을 안 내려. 사실 페이크였어. 안 내려. 이렇게 안 내리거나 혹은 내가 근데 그게 가격을 최대 50까지 내릴 수 있겠죠. 근데 50 내리는 것도 바보죠? 50 내리면 공짜도 아니 저기 뭐야. 100까지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럼 공짜잖아. 100 내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 그 사이 안에서 이런 100자리가 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판매 가격이 빵원이면 많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웃긴 데이터예요. 100원 내리면은 판매 가격이 빵원이 되는데 그래도 480밖에 안 팔린대. 어쨌든 네, 좋고요. 두 개 중앙값이 몇이야? 주서가? 어. 이렇게 눈 감고 돌아가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자, 중앙값 몇이야? 주서가? 알아요. 몇이야 중앙값? 100일 때 마이너스 20이야 중앙값. 100하고 마이너스 20의 중앙값 몇이에요? 두 개 더하면 80이잖아. 나누기 2하면 40이죠? 어, 그래서 그 40원을 내려야 제일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 매출만 봤을 때. 그러니까 한 자루의 가격이 40원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야. 40원을 내리는 거니까 100-40, 즉 60원이 최적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원가가 800원인 문구 제품이 있다. 원가에 팔면은 100개가 팔린대요. 이거 되게 슬픈 거죠? 원가에 팔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판매 가격을 100원씩 인상하면, 그러니까 800에서 100원씩 인상하면, 그, 10개 감소한다고 한다. 자, 100원씩 인상할 때마다, 그래서 100원씩 인상한 단위수. 예를 들어 X가 3이면은 100원씩 3번 올린 거예요. 그렇게 인상을 하면 그 10개씩 감소한대. 원래 100개가 팔리는데 10개씩 감소한다. 그러니까 100원 올리면 10개 감소하고 200원 올리면 20개 감소하는 거니까 100X개 올리면 마이너스 10X1이 되는 거겠죠. 10X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매출액의 최대는 판매 가격이랑 개수를 곱한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0으로 써갖고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8일 때랑 x가 몇일 때? 10일 때 중앙값 몇이니? 오랜만에 쓰면 어떻게 몇이야? 최대값? 아니 저기 중앙값? 1이죠 1? 어. 물어보는 게 뭐야? 매출의 최대가 되는 판매 가격. 그러니까 800원에서 800원에 팔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800원에서 100원만큼 올린 900원에 팔았을 때 매출액이 최대가 된다. 어? 자, 이렇게 파란색 꽃밭을 구성하려고 하는 건데 그 벽면을 한 변으로 하고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싸는 거래요. 네. 꽃밭의 넓이의 최대값은 울타리 재료의 총 길이가 12m래. 자, 그럼 이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두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놔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재료가 x 더하기 2y가 총 12m죠. 이렇게. 그래서 xy의 관계식인 겁니다. 미안해. 좀 반대로 할게요. 여기를 x라고 하고 가로를 y라고 할게요. 자, 2x 더하기 y가 12겠죠. 이렇게. 자, 그럼 꽃밭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 y겠죠? x라는 변수가 좀 사용하기 친숙하니까. 자, 중요한 게 변역인데, 여러분들, x가 10m고 100m고 1000m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네. 자,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집중해 주세요. 중요한 얘기. 지금 x하고 y 사이에 관계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x에 대한 그 변역이 있을 거예요. y에 대한 변역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개가 관계식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변역은 x에 대한 변역으로 재창조가 가능해요. 결론적으로 x는 이 변역도 지켜줘야 되고 y 변역과 y의 변역과 그 다음에 관계식에 의해서 x의 변역으로 바뀌는 그 변형까지 조심을 해줘야 돼요. 어. 기본적으로 x가 꽃밭을 구성하려면 0보다 커야 됩니다. 세로의 길이가 존재해야겠죠. 세로의 길이가 빵이면 꽃밭이 안 되잖아. 근데 x의 길이가 저기 12를 초과할 수는 없죠. 그 가운데 길이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2를 왜 초과할 수가 없어요? y가 0이면 이게 x가 12가 돼버릴 수가 없잖아. 어, 그렇고요. x가 6이 될 수도 없죠. x가 6 돼버리면은 이미 재료를 다 써서 가로를 구축할 길이가 안 되니까. x가 6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 y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이게 방금 그 y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y도 역시 0하고 12 사이여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관계식에 y는 이걸 y에 대한 식으로 고치면 y는 12-2x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12-2x를 대입해 보시면 그 양변을 12 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로 나누시면은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쓰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처음에 x를 0하고 12까지라고 했어도 이 범위하고 이 범위를 둘 다 지켜주는 과정에서 결국 이 범위가 선택이 되죠. 저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뒤에 특강에서 자세히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래서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뭐냐 12-2x를 여기다 넣었을 때 x의 12-2x 자, 이퀄 0이라 했을 때 중앙값이 몇이에요? 0하고 6의 중앙값이 3이죠. 근데 0하고 6 사이에 3이 들어가니까 3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어. 이왕이면 똑같은 울타리 재료 사갖고 울타리를 꽃밭을 넓게 쓰고 싶지 좁게 쓰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3을 대입하시면은 3 곱하기 6이니까 네, 1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답이 41번이었고 그럼 클리닉을 통해서 풀어보시고 혼자 하시면 안 되면 질문을 하시고요. 네, 오늘은 저희 3차 방정식 초입부까지 나가야 돼서 여러분들 뒤에 특강을 좀 봐줄게요. 여러 가지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앞으로는 이 특강이 특히 품질이 좋습니다. 이 특강이 되게 중요하고요. 보시면은 그 방금 내가 한 말이 여기서 다시 나왔어요. 조건식 XY 이게 GXY가 뭐예요? 그냥 XY의 관계식이에요. XY가 뭐 어떻게 변형돼서 있다라고 하신 그 관계식 있죠? 그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그 fx의 순서를 그 번역을 조심하는 그 과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먼저 x의 범위를 구하고 x에 대한 식으로 고쳐서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 요건데요. 자, 예시 문제 하나 봐볼게요. 보기 1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 처음 알아야 될 게 실수를 제곱하면 뭐는 나올 수 없어요? 마이너스는 나올 수가 없죠. 플러스가 나오거나 혹은 0만 나오거나 그것만 가능하죠. 그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x하고 y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식 y제곱에 대하여 정리를 해서 y제곱이 4-x제곱이니까 왜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요? 여기다 넣어서 단일 문자로 만들어 주려고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여서 자, 요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건데 얼핏 보면 이거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뭐 x가 뭐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실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 이건 상식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예, 이거 빨간색으로 쓰고 별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y제곱이랑 얘랑 똑같잖아요. 이 범위를 얘가 적용을 받는다고요. 이렇게. 어, 관계식에 의해서 변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저거 2차 부등식이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이렇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에 CO자를 닮았으니까 사익 구간이니까 x의 변역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 x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설정도 없었어요. 근데 y의 제곱이 이제 그 실수의 제곱인 걸 이용해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놓치기 쉽잖아요. 자, 이렇게 구간이 존재하니까 얘가 최대값, 최소값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오랜만에 표준형 고쳐주면은 x-1의 제곱 플러스 5입니다. 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에서 최대값 5를 갖고요. 1에서 2 떨어진 것보다 1에서 마이너스 2 떨어진 게 더 머니까 더 내려갔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한 마이너스 4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5하고 마이너스 4.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 제곱식꼴을 신나게 만들어주는 케이스인데요. 음, 왜 하필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지 바로 문제를 풀면서 알아볼게요. 방금 말한 것처럼 윗 문제하고 아래 문제하고 공통점이 완전 제곱식이 그냥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실수의 제곱이거든요. 실수를 제곱하면 경우의 수가 뭐밖에 없다? 0이거나 플러스이거나 둘밖에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 x, y 이렇게 식이 번잡하게 돼 있는데 완전 제곱식 꼴을 만들어 줘 볼게요. 자, 아직 안 빼줬어요. 자, 빼기 몇? 빼기 2 해주고 빼기 9 해주면은 빼기 11 해주면 여기 플러스 5가 나오죠.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제곱이 들어있네요. 이 녀석의 경우의 수는 0이거나 플러스이거나 0이거나 플러스이거나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얘가 사라지고 사라지면 얘가 바로 최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커지거나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다 사라지기만 한다면 오는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어. 더 커지면은 최대값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까지 커질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아래식도 해보면 마이너스 2를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6의 제곱 36이랑 자 빼기 36인데 플러스 36이에요. 자 빼기 1 플러스 빼기 1인데 플러스 2예요. 마이너스 18이 있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20이에요. 저기까지 계산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얘는 플러스거나 0이었죠.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거나 0입니다. 마이너스거나 0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경우의 수를 따져보죠. 둘 다 마이너스야. 그럼 x가 몇이냐에 따라서 마이너스는 갉아먹는 거는 한도 끝도 없이 갉아먹을 수 있어서 언제가 가장 작은 건지 특정을 못해요. 하지만 얘가 0, 0이면 갉아먹는 거 면제했다.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차함수 최대치수와 같은 논리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x가 1이고 1이어서 0이 되고 y가 6이어서 0이 됐을 때 최대값 20을 갖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갉아먹는 기생충들이 사라졌으니까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죠. 이해하고 반대.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8번이랑 저것만 해볼게요. 이거 다음에 바로 3차 방정식으로 진짜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많이 나와도 3차 방정식까지거든요.
연립 2차 방정식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자꾸 이렇게 밀리게 되는데, 자, 요거 봐볼게요. 조건이 주어진 거. 방금 전 특강에서 이제 나온 유형인데,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변형이죠. 근데 지금 x의 변형도 없고 y의 변형도 없어요. 근데 요거 그래프 그리시면 이렇게 계속 내려가잖아요. 근데 얘는 아까는 그 x제곱 y제곱이 있어서 그러한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특정한 상황이 있었지만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2x 제곱에다가 요거 대입하셔서 제곱하면은, 자, 제곱 안에서는 내가 얘를 이렇게 고쳐줘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뭐예요? 플러스 4죠? 플러스 2의 제곱이 뭐예요? 플러스 4죠? 똑같죠? 다시 말해서 제곱이나 절대값 안에서는 내 기분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였다 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그러니까 4x제곱, 2x제곱이니까 6x제곱이고 12x 플러스 9잖아요. 자, x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실수 전체입니다.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3을 갖는 거죠. 보탬이 되는 일이 없을 경우에. 자, 얘 가볼게요. 자, 얘는 어때요? 제곱이 있죠?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y 제곱은 4x 마이너스 2x 제곱이에요.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잘 오실 거예요. 근데 x, y가 실수예요. 그러면은 이거 최대값밖에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 관계식 때문에 결코 그러지가 않습니다. x에 대한 설정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y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어때야 된다? 주소가 얘가 범위가 어때야 된다? 실수의 제곱은 범위가 네, 네, 크거나 네, 오케이 훌륭합니다. 좋아요. 네, 명상하시면서도 다, 네, 잘 듣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요 2차 방정식 푸시면 0하고 2 사이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요거 0하고 2 사이에 이제 x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거 그래프가 이제 원래 0하고 4 사이 이렇게 되는 건데 0하고 2 사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2가 축이니까. 그럼 2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네. 2에서 최대값을 대입하면은 4를 갖고요. 0에서 최소값 이제 0을 갖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8번 이어서 좀 봐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차함수는 내가 무슨 대칭이라고 했나요? 점대칭이라고 했나요? 선대칭이라고 했나요? 선대칭이라고 했죠. 자, 요게 바로 선대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낯설죠처럼 표현이 보여드릴게요. 저 식을 한번 독해해 봐봐. 자,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선대칭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A라는 기준에서 일정한 같은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와 같은 거리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 그 함수값이 똑같아요. 같은 거리만큼 갔을 때, 같은 거리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 그 함수값이 똑같아요. 보시죠. A에서 X만큼 갔을 때 똑같은 양만큼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함수값이 똑같다. 어떤가요? 선대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네. 자, 그럼 내가 얘기해 볼게. 3-x는 f 3 플러스 x가 성립할 때. 자, 이거는 그 추계 방정식이 몇이야? x가? x가 몇이에요? 추계 방정식. 3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 함수값과 3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함수값이 똑같대. 그럼 3이, x는 3이 축이잖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에? 왜냐면 봐봐봐. x좌표의 중점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3으로 일정한 애들에 대해서 함수값이 똑같다 이런 의미예요. 자, x 대신에 여기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메모해 보시고.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자, 이제 심화 개념의 세계에 대해서 보여드리죠. 자, f 그
A 마이너스 X 플러스 F A 플러스 X 잠깐만 이게 아니지? X 마이너스 A 네, 맞는데 미안합니다. 네. 자, 요 식이 성립할 때 이거 의미 맞추는 사람 누굴까? 있나? 어, 네. 콜라 하나 갖다 드릴게요. 콜라 캔콜 뚱캔 맞춰보세요.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좀 적나? 1분? 코카콜라 뚱캔. 참고로 제가 배달 음식 시켜먹고 안 먹어서 배달 종류 뚱캔 드리겠습니다. 자, 없나요? 자, 잘 보세요. X좌표의 합이 항상 얼마로 일정하나요? 2A로 일정하죠. 나누기 2하면은 즉 X좌표의 중앙값이 A로 일정하는 애들에 대해서 Y좌표의 중앙값 나누기 2하면 중앙값이 B로 일정하다. A, B 점대칭을 이렇게 나타내요. 자, 점대칭 우리 잊고 살았었죠. 여기 A, B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x, y만큼 올라간 a 플러스 x가 있고 b 플러스 y가 있어요. 자, 그럼 전대칭이라는 거는 이 반대,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그러니까 대칭의 특징이 반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이거든요. 네, 180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거는 a, b에서 마이너스 x, b 마이너스 y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점대칭 관계에 있는 두 녀석은 x좌표를 더하면 가운데 녀석의 2배만큼 나와요. 2a 나오는 거 보시나요? 자, 얘하고 얘 더하면은 2b, 가운데 2배만큼 나와요. 됐죠? 그래서 두 개 x좌표 관계가 더해서 2a가 나오는 애들 사이에서의 f는 2b다. 그래서 a, b 점대칭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a, b 점대칭을 저런 표현 방식을 이제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수 방정식의 모양으로 대칭이라는 정보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2차 함수라는 정보를 줬고 이런 식을 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찾던 축이 x는 2라는 걸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소값은 그 x의 변역이 없기 때문에 f2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뭐 발전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 하는 것 중에 좀 복잡한 거 예전에 우리 했던 겁니다. 다음 시간에 3차씩 나갈 건데 현억은 오메가 이거 기억나세요? 요게 이제 중간고사의 마지막 소재인데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그 213페이지입니다. 그 중간고사에 약간 딱 저것까지 중간고사 이렇게 많이 끊겨요. 자, 이게 뭐였냐면은 우리 수력 충전할 때 여기 마플 교과서 개강하기 전에 한번 봤던 거예요. 한번 이거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반쯤 빈사 상태하고 집에 가셨던 그런 날이 있었는데 조건을 이렇게 줍니다. x3승이 1인 걸 만족한다. 혹은 이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x3승이 마이너스 1인 걸 만족한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너무 쉽다. 어, 너무 쉽다. 왜 쉽냐면 네, 네. 이게 왜 쉽냐면은 선생님 그냥 1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거는 실근이고요. 나는 허근에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자, 이거 이렇게 넘겨주면 3승 대기 3승이어서 인수분해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곱셈 공식 외울 때? 자, 그래서 여기서는 x는 1이라는 실근이 나오지만 야, 그거 잠깐 재워두고 자, 이거 판별식 뒤쓰면은 1-4니까 음수 나오잖아. 허근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허근에 관심을 가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W 아니야? W를 약간 둥글게 쓰면 이걸 오메가라고 하거든요. 약간 애기 엉덩이 같이 생긴 거. 오메가. 그래서 그 오메가, 한억은 오메가를 잡고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메가도 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그 성립합니다. 오메가 3승은 1이라는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메가는 실근이 아니기 때문에 오메가는 1이 아니고요.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나옵니다. 얘는 허근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오랜만에 며칠 된 거예요. 개수가 111 실수입니다. 그러면은 한 근이 오메가면 자, 다른 근은 뭘까요? 다른 근은 뭘까요? 개수가 실수입니다. 한 근이 한 허근 오메가입니다. 다른 근은 오메가의 무슨 래? 무슨 래? 까먹으신 거예요? 네, 켤레. 그쵸? 그래서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면 두 근의 합.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거는 오메가 바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 근의 곱이 1, 여기 a분의 c니까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되셨나요? 자, 요게 이제 세 번째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오메가 바를 정리를 하는 건데, 자, 오메가 바는 먼저 오메가 분의 1이죠. 양변 오메가 나누면 0이 아니니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콜라보 하면 되는데, 자,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죠. 똑같네. 누가? 얘네 둘이. 그러니까 얘네 둘이도 똑같겠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이렇게. 이거를 뽑아내셔야 이것과 관련된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냐? 이거를 만족하는 하나는 오메가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다 뽑아내는 거 오랜만에 테스트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 그럼 똑같이 세 개 다 있고요. 이거를 마이너스 1 버전으로 해볼게요. 이제 한억은 오메가가 저기 마이너스 1인데 x 3승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이걸 만족하는 거 선생님 마이너스 1이요. 그거 말고 혹은 한억은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죠. 이거 넘겨줘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이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 식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다음 세 번째. 자, 두근의 합을 하면 몇이 나오지 우서가?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서 두근의 합하면은 아, 안 보이죠? 하지 마시고 되시죠? 두근의 합. 자,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근이 오메가 바죠. 두 개 더하시면은 두근의 합하면 어떻게 나요?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몇이죠? 자, 여기가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a분의 b하면 1분의 마이너스 1이거든요.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플러스 1입니다.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아직 안 내시면 안 되는데 이거 중3 때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곱하시면은 a분의 c니까 몇이야? 1입니다. 그쵸? 자, 이번에 마지막 오메가 바를 표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공통점, 방금 거랑 공통점. 오메가 바분의 1입니다. 그래서 x3승이 마이너스 1일 때나 x3승이 1일 때나 역수를 취하면 그냥 켤레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두 개 콜라보 하면 되겠죠.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 반은 또 1 마이너스 오메가죠. 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쓸 줄,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저걸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써 두시고 이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자, 이 문제 하나 해볼게요. S3승이 1인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 10승 더하기 오메가 20승 이런 걸 풀으려고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쓰는 거예요. 오메가 3승이 1이고 그다음에 오메가 제곱 넘기면은 플러스 오메가 1이 0이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고 뭐 더 이제 뭐 나중에 뭐 암기도 되겠죠. 네, 이렇게 써주시고 자, 이 녀석의 용도 자, 여러분들 그 맥가이버 칼 같은 거 보면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이 녀석의 용도는 차수 다운 시키는 겁니다. 자, 10승 봐보세요. 10승을 내가 펼쳐볼게. 자, 이렇게 펼쳤습니다. 3개씩 얼마야? 1이죠. 3개씩 1이죠. 그쵸? 그래서 저거를 이제 3으로 나눠주시면은 10이라는 거는 3 곱하기 3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1 뜯으면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3의 3승이잖아. 요거 1이잖아.
예,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 3승 1, 그러니까 7승, 4승, 1승. 떨구는 거, 오케이? 그래서 오메가만 남습니다. 자, 그럼 이거 오메가 몇 승으로 바뀔까, 우서가? 오메가 20승은? 다시. 네. 2승? 오! 그래서 되게 빠르신데? 네, 맞아요. 이렇게 돼요. 이거 어디서 보였어요? 이 값,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꿨죠? 여기 있죠? 얼마야? 이걸 넘기면 답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이 툴로 쓰입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자,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요거까지. 무슨 1부터 20승까지 더하래. 자,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요거 있죠? 요게 많이 쓰이게 되는데, 자, 요렇게가 0이잖아요. 근데 3승부터는 모르잖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오메가 3승, 4승, 5승 봐볼게요. 이거 오메가 3승으로 묶어봐봐. 오메가 3승이네. 그거 볼 필요도 없어. 이거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이거 총 몇 개니? 1승부터 20승까지가 20개죠. 1부터는 21개죠. 근데 3개마다 0이니까 이거 0이에요. 세 묶음마다 0이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 이런 거, 변태 같은 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3번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이거 오메가 몇 승이야? 우선 빨리 계산 빠르니까 빨리 해줘. 오메가 100승 몇이에요? 3 곱하기 33, 99죠. 99가 1이야? 되시겠어? 오메가 99승 1인 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오메가 3승, 이거 1이죠? 맞죠? 맞죠? 33 하면 99승. 해봤자 1이죠? 1에 33승이니까. 근데 오메가 하나가 남잖아요. 그래야지 100승이 되니까. 자, 1 빠이 짜이찌엔 해갖고 이제 1이니까 오메가만 남는 거 인정? 됐죠? 이거 그럼 이게도 오메가 남죠? 역수가 뭐라고 했어? 오메가 바라고 했어. 이거 두 개 더한 거 몇이라고 했어? 답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래서 연습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 밥만 먹고 이것만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속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속도와 안정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모양 어디서 봤더라? 여기서 이제 본 것 같은데요. 자, 루틴이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요걸 사용했다고 해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 말고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메가 제곱이 이 녀석을 통째로 넘겨서 마이너스가 된 거죠. 요거 마이너스 1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너가 좀 오른쪽으로 꺼져.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됐으니까 또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2. 길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것만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메가 잠깐 맛을 봐봤고요. 그러니까 오메가를 정리를 하면 아까 써줬던 그게 이제 책에 고스란히 있는데 그걸 뽑아내고 나서부터가 계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좀 뭔가 알찬 만큼 그 한 5, 6점짜리 배점으로 한 문제가 거의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틀리면 이제 바로 이제 6점 정도 나가리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저거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저기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 다 같이 좀 다 같이 잘 못하시죠? 네, 저 지금 굉장히 조금 그게 스트레스풀한데 이렇게 3개짜리 버전의 근각에서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근각에서의 관계를 좀 복습할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개짜리 보시면서요.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리고 뒤대가 4차 방정식인데 3, 4차 방정식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와리가리 방식으로 인수분해 해갖고 그냥 2차까지 인수분해 해갖고 그 전까지 하나씩 계속 때려 박아보는 거거든요. 인수정리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에다가 1을 넣었더니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칠게. F에다가 1을 넣었더니 0이 나왔어. 우서가. FX를 만약에 인수분해 했다면 어떠한 인수를 가지고 있길래 1을 넣었더니 0이 나온 걸까? 이 질문을 우석이한테만 한 7번을 준 것 같아요. 네. X 마이너스. 예, 맞아요. 다른 인수는 모르는데 요런 인수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인수 한두 개 찍어서 맞춘 다음에 와리 가리로 이렇게 계속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 3차 이상의 방정식, 3, 4차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차 방정식까지가 보통 중간고사 범위가 좀 많이 나오면 그 정도까지 끊겨요. 개토 나오게 많이 나오면 연립방정식까지 가고요. 연립방정식을 도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분수식 건드리면 학교 자퇴하세요. 네, 그 정도는 안 나오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겨울방학 파트 2는 여러분들이 좀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진도 나간 건 중간고사 범위고 당장 여러분들 4월 말에 코앞에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정말 미친놈처럼 하셔야 됩니다. 점수가 당장 나와야 되니까. 그럼 당장 기말고사까지 한두 달 더 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열심히 해 주시고 인제 시험 대비 시작한 것처럼 그다음에 기말고사 범위도 이렇게 한 바퀴 초벌구이를 해 놔야 돼요. 초벌구이를 해 놓고 다시 봐야 좀 어려운 문제도 좀 트라이를 하게 되고 이런 게 되지 예를 들어 다음 달에 바로 1 학기 기말고사인데 "얘들아 기말고사 범위 원회 방정식이라는 애야.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 보면 30점 나옵니다. 고등수학은 그래요. 그래서 한 바퀴 얼른 돌려 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다?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거의 다 진도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여유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일과가 학교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입학도 안 해서 여러분들 지금 백수 상태잖아요. 합법적인 백수 상태인데 이 타이밍에 잠 끝까지 네 잠은 안 건드려요. 자다가 늦은 건 뭐라 안 합니다. 잠은 끝까지 주무세요. 그래야지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잠 끝까지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바로 컴퓨터 전원 누르고 랭크 게임 키시기 전에 가장 깨끗할 때 머리를 숙제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쫙 한번 이렇게 피로 물질 쌓아 놓고 그다음에 학원 오기 전에 뭐 한두 판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쪼갰어도 양이 많잖아. 그래서 예 그런 숙제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숙제 제출하는 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공부량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 공부량의 정말 한 6 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하는 거에서 조금만 더 하면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네 좀 숙제만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고등학교 결과 발표 다 났나요?